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달면 이정덕입니다. 지금은 아이폰 15 프로 애플로그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부터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그 들어간 기능은 바로 애플 로그입니다. 로그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로그 촬영에 막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 애플 로그의 퀄리티 그리고 애플 놈들이 이 로그를 왜 넣었는지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폰 15 프로의 애플 로그를 이용해서 다양한 촬영을 해보면서 로그의 퀄리티는 어떤지, 장점이나 단점이 뭐가 있을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를 넣은 애플 놈들의 생각까지도 한번 말해볼게요. 어디까지 찍어요? 네, 애플로그. 일단 애플놈들이 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지성으로 설정하는 방법부터 한번 봐보죠. 설정에 들어가서 쭉 내립니다. 카메라가 나오거든요. 여기 있다. 가운데 카메라 보이시죠? 카메라 하면은 여기 포맷이 있어요. 위에서 네 번째 포맷 예 눌러요. 내려서 쭉 내립니다. 그러면 애플 프로레스 지금 보이죠? 프로레스 뭐 밑에 설명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고요. 포맷입니다. 그냥 프로레스를 딱 누르면은 프로레스 인코딩 여기 딱 나와요. 맨 처음에 로그, 저 지금 로그를 해놨는데 그래서 HDR, SDR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로그를 선택하면은 이제 카메라로 가볼게요. 카메라로 가면은 우리 말이 나오네요. 비디오로 갑니다. 비디오 탭에 왼쪽 상단에 보면은 지금 프로레스 로그가 꺼져 있죠. 여기 로그를 켭니다. 켜면은 이렇게 프로레스 로그가 켜져. 근데 외장하드를 연결하지 않고는 요 4K 60프레임이 안 됩니다. 여기 프로레스 지원되지 않은 외장 정치로 녹화할 때 프로레스 4K 60프레임만 지원됩니다.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뭐 녹화할 때 4K 60프레임까지 지원한다는 거겠죠. 반강제로 60프레임만 되면 안 되니까. 아무튼 여기 4K 60프레임 하면은 프로레스는 꺼집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이 로그 촬영할 때 또 해두면 좋은 설정이 있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으니까 설정 들어가서 카메라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 포맷 들어갔는데 지금은 맨 위에 비디오 녹화 있습니다. 비디오 녹화 들어가서 밑으로 쭉 내립니다. 내리면은 맨 밑에 화이트 밸런스 잠금 있죠. 요거 켜두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이거 나름 전문적으로 뭐 해보려고 하는 건데 화이트 밸런스 계속 바뀌면은 킹 받을 겁니다. 네, 잠궈두세요 일단. 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애플 로고의 장점과 단점 얘기해 볼게요. 우선 애플 로고의 장점은요. 장점은 핸드폰에 로그 촬영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로그 촬영의 장점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나? 를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애플 로그의 장점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애플 로그의 타겟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일반인은 좀 아닐 것 같고 뭐 영상 쪽에서 전문가나 준 전문가 영역을 타겟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당연히 큰 카메라들 뭐 크고 무거운 장비들 쓰지만 상황에 따라서 작은 카메라들 그러니까 고프로나 오즈모 같은 애들을 써야 될 때도 은근히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 때문에 렌탈을 하거나 굳이 아무튼 그러니까 그 상황들 때문에 구비를 해놔대요. 근데 이제는 핸드폰에 로그 촬영도 되고 뭐 굳이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작은 캠들을 쓰지 않고 이 아이폰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내 브이로그를 찍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저는 그 정도면 준 전문가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래 난 준 전문가 지금 브이로그야. 나는 내 브이로그 색 작업도 좀 빡세게 하고 싶어서 작은 카메라라도 로그 촬영이 되는 카메라를 굳이 챙겨서 촬영을 했었어 그동안. 근데 이제는 그 카메라들보다 더 작은 이 핸드폰 심지어 내가 평소에 갖고 다니는 거 거기에 로그 촬영이 지원되면서 얘로 촬영을 다 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했는데 그래 심지어 안 꿀려. 괜찮아. 퀄리티가 꽤 괜찮아. 이러면은 저는 얘가 엄청난 그런 카메라들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치만 단점 벌써 단점이야. 장점 하나 얘기했는데 단점 몇 가지 있거든요. 일단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디스플레이 럿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아이폰으로 로그 촬영을 하면은
물 빠진 듯한 색감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게 그래, 비싼 카메라는 로그 촬영을 하더라도 그렇게 물 빠진 듯한 색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정상화시켜서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아이폰은 지금 그걸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제가 방금 정상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화되지 않은 결과물을 제가 지금 보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이 촬영하면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촬영할 때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얘를 이제 편집하는 그 이제 단으로 가가지고 그래, 이 애플 로그로 촬영한 그 결과물을 약간 이제 저희가 보는 디스플레이에 맞게 이게 자세히 말하려면은 2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저희가 로그로 촬영한 그것의 색공간과 저희가 평소에 보는 디스플레이 색공간이 달라요. 그래서 이 로그로 촬영한 거를 우리가 평소 보는 디스플레이에 맞춰서 이렇게 정상화 시켜줘야 됩니다. 정상화를 시켜놓으면은 촬영할 때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문제가 있었네? 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 럿을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노출 판단이 안 되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밝기, 그리고 정확한 색감 판단이 안 됩니다. 색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촬영단에서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이거에서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촬영하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미학적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촬영자는 이 지금 공간의 노출 그리고 여러 색감들을 보면서 뭐가 예쁜지 그림을 바로바로 찾아야 돼요. 바로바로 판단하고 찍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디스플레이에서 지원하지 않으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보는 화면으로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믿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 용량이 큽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큰 단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외장 SSD로 촬영하는 걸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로그 촬영이 익숙하신 전문가 분들은 그래,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백업 안 해도 되니까 카메라 찍을 때 그 카메라 SSD 꽂아서 SSD에 그냥 촬영본을 넣어요. 그리고 그걸 컴퓨터에 연결해서 편집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외장 SSD를 지원하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냥 이거를 가볍게 로그 촬영을 써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나는 원래도 핸드폰으로 내 브이로그나 유튜브 촬영하던 사람이야. 근데 애플 로고가 들어갔네? 이 로고가 알아보니까 색감 작업하기가 되게 좋대. 그래, 감성적인 색감, 나도 로고 촬영 한번 해보겠어 하고 이 애플 로고로 켜서 뭐 하루 8시간짜리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한다? 소스를? 안 됩니다. 뭐 짧게 찍는 거는 상관없겠지만 잠깐 생각난 건데, 감성이 중요한 인서트샷, 카페 감성샷 10초, 20초 이런 것들은 로고 촬영 해볼만 하겠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 애플 로고로 촬영을 하려고 하면은 용량이 커지는 게 단점이다. 하지만 이거를 제대로 써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단점이 아닐 수도 있다. 아이폰 뒤에 찍찍이 붙어있다 이러면 제 생각에는 SSD 그거 쓸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애플 로그 퀄리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낮에도 찍어보고 밤에도 찍어보고 로그로 촬영한 거랑 이 일반 아이폰 카메라로 촬영한 거 비교해보고 뭐 했거든요. 근데 이 로그로 촬영한 거는 그 보면은 약간 진짜로 로그 촬영한 거 같네? 약간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그래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 비싼 카메라로 찍은 결과물을 볼 일이 많거든요. 근데 아이폰 이 애플 로그도 촬영 그 결과물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럴듯해. 근데 이걸 이제 정상화 해가지고 편집 작업을 하면서 색을 먹여보니까 아직은 어쩔 수 없는 그 폰카스러움이 있습니다. 체급에서 오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근본이 핸드폰이니까. 하지만 이 핸드폰이라는 휴대성이 있잖아요. 이 휴대성에서 오는 그 압도적 편리함 때문에 그 광량이 충분한 이제 낮 시간대 촬영 같은 거는 작은 카메라 쓰느니 아이폰 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그 아이폰 이 마이크 지향성도 꽤 좋아가지고 그냥 마이크 따로 꽂을 필요 없이 생 마이크로 써도 괜찮던데요? 카메라는 그게 항상 문제인데 아이폰은 마이크도 괜찮아가지고. 근데 문제는 밤 촬영에는 그냥 폰카가 따로 없습니다. 많이 안 좋아요. 아직은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 아이폰 지금 쓰면서 놀란 건 의외로 이 그냥 일반 비디오 있잖아요. 아이폰 로그 말고 그게 야간 촬영할 때 노이즈 처리를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로그 촬영한 거
후반단에서 노이즈 처리 빡세게 하려고 하니까 이것만큼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이럴 바에 밤에는 카메라로 찍던가 폰으로 찍을 거면 일반 캠으로 찍던가 약간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으로 애플놈들의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은 왜 핸드폰에 로그를 넣는 짓을 했을까? 사실 정확한 애플놈들의 생각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했지만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추론을 해보자면은 우선은 첫 번째, 제가 앞서 말했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소형 카메라 시장을 대체하려는 게 아닐까, 소형 카메라 시장을 아이폰으로 먹으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이거 1차원적으로 한번 추론해봤고요. 이거 말하고 끝내려는 거 아니었고요. 이건 별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저는 이게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애플은 컴퓨팅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뭔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애플은 계속 컴퓨팅 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근에 발표했던 비전 X 프로 있잖아요. 그것도 VR 기기라고 뭐 발표한 게 아니라 새로운 컴퓨팅 방식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저희가 기존에는 그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로 촬영을 했어요. 그 메모리를 이제 컴퓨터에, 사무실이나 집에 있는 컴퓨터에 꽂아서 백업을 해가지고 편집을 작업하고 업로드를 했죠. 근데 이제는 자 보세요. 아이폰에 애플 로고를 넣으면서 아이폰으로 촬영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편집은 컴퓨팅 방식을 바꾼다. 그건 뭔 소리야? 올해 뭐가 나왔죠, 여러분? 파이널 컷이 나왔습니다. 파이널 컷은 있던 건데 뭔 소리야? 올해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가 나왔다고요. 파이널 컷 프로 for 아이패드.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패드에서 파이널 컷 프로를 통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워크플로우가 모바일 기기 안에서 끝난다고요. 이 모바일 기기인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모바일 기기인 아이패드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업로드하고. 그러니까 애플은 저희 예전에 갑자기 블로거들이 엄청 늘어난 적 있죠. 그것처럼 앞으로 브이로거들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브이로거 시장을 잡겠다는 거야. 뭐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런 새로운 컴퓨팅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요즘 디지털 노마드 얘기 많잖아요. 어디서나 일하는 것을, 그걸 더 간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목에 참 목줄이 길어지는 거야. 나는 어딜 가나 일해야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아무튼 애플은 그런 세상을 보고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 같다. 사실 애플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블랙매직 디자인이라는 회사도 이런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저 큰 회사들이 뭐 이렇게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면 뭐 그런 걸 예상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 블랙매직 디자인이라는 앱을 쓰면은 이 아이폰에서요. 그러면은 그 디스플레이 럿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결국 서드파티 앱이니까 앞에서 말을 안 했고요. 제가 아직 안 써봤어요. 아직 안 써봤고, 왜냐면 서드파티는 아직 이거 리뷰할 때 써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다.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애플 로그의 장점, 단점, 애플놈들의 생각, 그리고 뭐 설정하는 방법,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몰랐던 분들도 지금 이 기회에 애플 로그로 이렇게 편집도 해보시고 하시면은 미래에 다가올 그 새로운 변화에 먼저 적응하고 앞서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서서 목줄을 찬다고 해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컨텐츠를 위해서는 아니지. 그냥 얘기를 하려면은 럿이 뭔지, 뭐 로그가 뭔지, 데멋이 뭔지, 편집 방식의 리니어 방식, 논 리니어 방식, 그건 또 뭔지,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복잡하고 재미없으니까 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회원 전용 재미없고 노잼이라서 아마 그냥 컨텐츠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한 달만 이정덕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